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처음 뵙는 분들이 계속 많네요. 예. 오늘은 그냥 편안한 방송이에요. 이런저런 거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중앙은행 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이 되게 많아요. 나도 이제,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이 어떤 질문 주시냐면, 나도 중앙은행 이제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좀 관련해서 보고 싶은데, 아니 어디에도 기사가 뜨질 않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답변 드렸지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저희가 중앙은행 관련된 자료를 획득을 하려면은 이걸 다루는 기사도 없고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 중앙은행이거든요. 6000MYUNG 이렇게. 님 구독 감사합니다. 쳐들어가야 돼요. 쳐들어가서 얘네가 발행하는 리포트 이런 거 봐야 돼요. 방법이 달리 없어요. 이거를 파헤쳐야 돼요. 이거 따끈따끈한 거죠. 2018년 11월에 발행한 거고 제목이 딱 그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앤 세틀먼트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앙은행 설명드릴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봐요. 사면방, 이 3인방 아기돼지 삼형제 뭉쳐있잖아요. 얘는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연계해갖고. 어디죠? 뱅크 오브 캐나다랑 뱅크 오브 잉글랜드랑 여기 마지막 MAS라고 돼 있는 애는 바로 싱가포르 중앙은행입니다. 얘네 셋은 좀 연계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보면은 크로스보더 하는데 인터뱅크, 그러니까 은행 간 페이먼트 하는 것과 세틀먼트 하는 것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리포트예요. 그래서 여기 부제로 이렇게 적혀있죠. 이머징 opportunity, 기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적혀있는데 CBDC가 언급이 돼요. 여기에서도 얘네는 확실히 고려를 하고 있어요. CBDC.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규정이나 이런 거에는 뭐 법적인 한계, 법적인 책임 뭐 해갖고 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클 관련된 법적인 한계, 뭐 법적인 사항들,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들 많이 껴있어요. 여기 보면 HSBC도 껴있고요. 그리고 여기 회계법인 이름 보이죠? 얘네가 리포트 발간한 거고,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들 이해관계자들이 걸려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많으시면 다 보시면 좋은데요. 핵심만 여기에서 챕터 몇 개 찍으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6챕터예요. 여기 써있죠? 퓨처 스테이트 모델 해갖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관련된 거, 앤 세틀먼트 관련돼서 포텐셜 퓨처 스테이트 모델, 그러니까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6번 챕터에서 간단히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앙은행들이 모델을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리플사의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드렸죠. 리플사의 비즈니스 특성상 전제 출발을 뭘로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전제 출발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하나로 통일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엮어줄 ILP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무기로는 중간에서 브릿지로 세틀먼트를 3초 안에 정말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해줄 XRP라는 네이티브 에셋,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네이티브 에셋이죠.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에 출발을 했고, 그게 그 비즈니스가 세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틀이자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은행들이 지금 아까 6번의 챕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페이먼트 세틀먼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지금 보시면은 제일 기초 모델 1번 보이시죠? 스위프트로 메시지 쓰고 CLS라고 FX 세틀먼트 쓰겠다, 외환 관련된 거. 이거 사실은 기존의 모델이라고 봐야 돼. 옛날 모델,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잘 보세요. 여기 주리스딕션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법적 관할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법 관할권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면 당연히 법도 다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거 좀 와닿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다고 항상 관련 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경우는 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아티클에서는 영역을 나누는 게 법적 관할 그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jurisdiction across 앞에 across 따라서 관할권끼리 서로 다른 관할권끼리 이거를 할 때 페이먼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물론 국가는 다르죠 거의 대부분.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다른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이꼴 관계는 아니에요. 나라가 다르면 법도 관련해서 다르다라던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중앙은행 보고서들 같은 경우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 선택들이 다 되게 신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이거를 볼 때 단어 선택을 잘 보셔야 돼요. 단어를 뭘 선택했나. 뭐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그냥 그런 고민 없이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서로 그냥 인간관계, 뭐 직장에서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되는, 뭐 책임을 져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그만큼 뭔가 분쟁이 되고 뭐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얘네는 다 모든 게 되게 단어 선택부터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법 판결문을 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단어 선택도 되게 신중히 합니다. 정확한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는 단어 선택도 뭘 했는지를 되게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계속 설명드리면 이 지금 쓰는 모델이고 마찬가지죠. 이것도 쭉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저희한테 상관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인데 A죠. 3-A 모델 3A라고 적어놨죠.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은 CBDC 존재가 언급이 됐어요. 되게 중요하죠. CBDC 뭐죠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은행 발행 코인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걸 언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모델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아래에 써있죠. 지금 이 국내은행이요. 이 A라는 국가 안에 있는 이제 시중은행들, 이 존재들, 커머셜이나 또는 다른 종류의 은행들 많이 있겠죠. 국내에. 그거고 중앙은행 여기 딱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숫자도 적혀 있어요. 뭐냐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 처음에 1번 시중은행이 돈 보낼 것 같으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를 예시를 드는 거였죠. A 국가에 있는 중앙은행한테 이걸 봐가지고 중앙은행이 이 CBDC 이걸 돈을 주는 거예요. CBDC를 얘 카운트로. 그러고 나서 3번 어딨죠? 두 가지 종류를 예를 드네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 보면은 B뱅크, C뱅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애들한테 이거 계정에 넘기는 거고 그 다른 은행이 해외에 있다. 여기 똑같은 은행 있죠. B은행 또는 C은행. C은행이 넘기고 이제 두 다리를 건너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보내고 싶은 B 국가에 있는 요 B은행 얘네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의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커런시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적혀 있죠. 플랫폼 커넥티비티 앤 인터오퍼레이빌리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호환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언급이 나오면은 리플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역할할 곳이 있고. 근데 이거는 마치 환거래은행처럼 했네요. A 국가에 들어와 있는 이 B 국가의 이 은행 들어와서 얘네가 대신 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로 해서 다시 현실 화폐로 바꿔받는 형태 이거를 제시를 했고요. 이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델도. 뒤로 가면 또 다른 형태가 나와요. 계속.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돼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이러면 왜 확대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하는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랑 제가 얘기를 나눴던 그 모델이에요. 세계 통일국가가 탄생하거나 또는 세계 중앙은행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사실 걔네가 통일 화폐 같은 걸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발간한 이 리포트, 여기에 참여 누구 하고 있다고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랑 그리고 뱅크 오브 캐나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에 의하면은 지금 모델 3C에서는 이걸 제안하고 있어요. 이 모델을. 이 유니버셜 이제 익스체인지라고 해갖고 이 CBDC를 전 세계 공통으로 써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그 국내 세틀먼트 할 때 중앙은행들이 CCP라고 센트럴 카운터파티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국내 은행들의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왜죠? 개개인들이 이렇게 맺으려고 하면은 n만큼 맺어야 되잖아요. 실제 존재하는 만큼 이 n들이 또 n만큼 맺어야 되잖아요. n-1이다. 자기를 빼야 되니까. 근데 이 중앙화되어 있는 이 CCP라는 릴레이션십을 중앙에서 만들어준 존재가 있으면 얘한테만 연결하면 서로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플사의 비즈니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경우를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세계 통일국가 탄생이라던가 또는 이런 비슷한 세계의 CCP,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월드 카운터파티 같은 존재가 탄생하면은 리플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줄 필요 자체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바로 그런 모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버셜 WCBDC 익스체인지라는 그 존재를 만들어서 여기서 교환을 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플로우가. 이거 실물화폐, 지금 쓰는 실물화폐를 피아트를 중앙은행 주면은 중앙은행이 여기에다가 이거를 보내는 거죠. 보내갖고 여기서 교환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흐름이. 이럴 경우는 약간 리플사가 역할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좀 힘들어요. 네, 이 그림이 채택이 되면은 리플사가 좀 힘들어집니다. 다만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아까 보신 그림들 보셨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지극히 중앙은행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중앙은행이 리플사의 자회사가 아니잖아요. 리플사의 하수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각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연구하는 목적도 본인들한테 가장 혜택이 될 만한 가장 좋은 거를 하고 싶은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델을 다 설정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런 모델이 언급됐다고 요것만 지금 그림만 보시고 어떡하냐 리플사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지금 팩토리가 이런 거 설명하는데 악재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으로 보세요. 지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은 각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연구해보고 있는 거예요. 모델들을 설정해갖고. 해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요거일 뿐이지 이거를 하겠다고 요것만 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보신 그런 모델들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우리 입장에서 알아야 될 거는 중앙은행들이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중에는 리플사의 역할이 필요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마치 IBM 월드와이어 하는 것처럼 약간은 유사해요. 하는 것처럼 그냥 그 CBDC 이거 갖다가 교환을 하겠다 이거구나. 이런 모델도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리플사가 역할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가는지 안 가는지를 좀 주의해서 봐야겠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표준적이고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시를 드는 거고요.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커뮤니티 일본 쪽이나 미국 쪽 사람들이랑 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린 김에 이제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다 똑같은 의견이에요. 뭐냐면은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고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가격이 고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같은 건 이제 빗소에서 XRP랑 이제 멕시코의 페소 페어링 된 거 관련된 오더북을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오더가 쌓여 있죠. 주문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냥 평상시 생활하면서 그냥 이거를 보다 보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것과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연 거기 때문에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들 테더 마켓에서 거기서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아마 거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오더북이 많이 올라와 있나요? 많이 안 올라 있을 거예요. 유동성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보죠. 예를 들면 테더 얘기를 해볼게요. 테더 이거 논란이 되게 많은데 테더를 만약에 발행을 한 100억 개를 했어요. 100억 개를 했으면은 담보 설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만약에 테더 발행한 재단이 X라고 그냥 네이밍을 할게요. X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가 테더를 100억 개를 디지털로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들이 이 100억 개를 보증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뭐 그게 금이라든지 또는 달러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얘네가 돌려줄 돈이 없어. 이 가치를 보증해줄 뭔가가 없어요. 그럼 신뢰할 수가 없죠. 현대은행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각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들에 대해 보증할 만한 담보들이 있잖아요. 금이라던가 뭐라던가 채권을 들고 있다던가 마찬가지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로 만들어진 피아트예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피아트죠. 법정화폐죠. 이거는 싸이월드 도토리와는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피아트의 지위는 여러분들 어디서든 가서 통용이 되잖아요.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됩니다.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요. 거진. 그런데 디지털로 만들어진 게 그냥 그 넘버링이 없어요. 현실화폐도 넘버링이 존재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현실화폐도 뭐 시리얼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비유상 시리얼이라고 부를게요. 그 지폐 아래 보면 막 숫자 적혀 있잖아요. 얘 고유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거 왜 적혀 있죠? 이 화폐들을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는 똑같이 생겼을지 몰라도 5,000원짜리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 개체 하나하나에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 예를 들어서 뭐 자금 세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추적할 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추적을 해야 되니까 지폐가 발행돼서 돌아다니다 그게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페이퍼로 만들어진 법정화폐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리얼 박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디지털로 발행하면은 마찬가지로 그게 매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까지 안고 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발행할 수 없는 이런 제약사항들을 안고 갑니다. CBDC는. 마우스 커서 어디 갔지? 네모칸으로 그렇게 할게요. 말로 설명드린 거 방금. 샬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결국에 힘들어져요. 리퀴디티가.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환을 해내려면은 지금 테더만 봐도 딱 그런데 리퀴디티 확보 안 되면은 오더가 쌓여있질 않은데 그거를 교환을 어떻게 하죠? 교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테더를 떠올리시면 정말 이해하기 쉬운데 테더 마켓에서 그거를 뭐 이득을 보기 위해서 막 그걸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테더랑 암호화폐랑 쌍을 이뤄서 거래를 하는 것도 몰라도 테더랑 달러 쌍을 막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마켓메이커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근본적인 태생의 원인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이 얘기는 마찬가지로 리퀴디티, 유동성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아까 모델 보시면은 교환을 하는데 어려움을 줘요. 이게 충분히 서로 교환하려는 애들이 마켓메이커들이 많아야지 이거를 교환해냈을 텐데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리프사의 생각도 그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아까 그 테더가 딱 적당한 예일 것 같은데 이 단점도 테더 발행한 데가 거기 맞나요? 바이넥스? 비트 파이넥스 관련된 재단 맞나요? 그런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게 맞다고 하면은 그런 것만 봐도 테더도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너희를 믿을 수 없다. 발행의 근거라든가 보증, 담보가 잘 돼 있는지, 내가 이 테더를 산 거를 다시 달러로 바꾸고 싶을 때 24시간 언제든지 너희가 바꿀 능력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을 받잖아요. 항상 의심을 받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카운터파티 리스크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발행한 주체가 파산했어요. 그러면 테더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종이돈이 돼요. 이런 게 카운터파티 리스크예요. 물론 중앙은행들이 망할 경우는 거의 없죠. 그 나라 국가가 망하면 또 모를까. 하지만 아예 백지되는 거 말고 그런 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의 법정화폐가 갑자기 폭락, 뭐 그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던가, 아니면 그 나라가 경제정책을 잘못 세워갖고 계속해서 경제가 하락하고 안 좋아져서 현재 오늘날의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처럼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발행 주체가 있는 것 때문에. 근데 반대로 암호화폐 XRP 레저는 XRP 발행 주체가 없죠. 누구에게 컨트롤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다고 반대로 표현하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 대체 관련해서 제가 크리스 라센의 영상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크리스 라센도 그 얘기를 했죠. 카운터파티 리스크 없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 미래의 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 얘기할 때, 이제 피아트 법정화폐들은 탑 티어로서 지금처럼 유지될 거고, 크립토 커런시 중에 일부,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일부 생존하는 유스 케이스가 있는 애들만 살아남아서 탑 티어인 바로 법정화폐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할 거다. 어떻게 서포트한다고요? 이런 크립토 커런시의 특징, 카운터파티 리스크 없고 리퀴디티 확보가 쉬운 이런 것 때문에 XRP 같은 경우 이제 브릿지로 쓰여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본인의 생각을.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되게 또 길어졌고 거의 1시간을 한 것 같은데, 예, 중앙은행 관련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리포트를 계속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기사로 달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열심히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안 달아줘요. 저도 기자들이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면은 내용 파악이 되게 핵심만, 그런 기자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중앙은행은 정말 이런 내용을 달아주질 않네요.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현 상황입니다. 네.